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4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란과의 휴전 상황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는 뉴스로 다 듣고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결국 긴장이 완화될 것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증시는 보시다시피 다 뭐 하락을 했는데 큰 변동은 아니었어요. 다우가 64포인트, 즉 한 0.1%, S&P 500이 0.2%, 나스닥이 0.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조정 직전 수준에서 사상 최고치까지 회복한 상황에서 전쟁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조정 시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가가 꽤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코렉션이라고 부를 상황이 왔다. 즉, 코렉션은 보통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을 때 쓰는 표현인데 뭐 거의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지난주에 또 고점까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아프터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데이빗 와그너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마치 이미 지나간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즉 뉴스는 긴장 고조인데 투자자 행동이 비교적 차분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 금융주가 하락을 일부 상쇄한 데 있습니다. 지금 뭐 도표로 보시겠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이 금융주는 제일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몰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모두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거기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IZV가 0.7% 상승했습니다. 금융주하고 기술주가 같이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크게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현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이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을 공격했고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미국이 주도한 파키스탄 평화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조치인데요. 또한 이란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 간 휴전은 이번 주 수요일쯤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긴장 고조로 인해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 상승해서 배럴당 87달러를 넘어서서 상승하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3% 상승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월스트리트는 상승세를 이어온 상태였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간 휴전 이후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당시 또 이란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래서 지난주 S&P 500은 4.5% 상승했고 나스닥은 7%를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주만 보면 나스닥은 금요일까지 13일 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1992년 이후 최장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지난 몇 년간 고평가되었다며 밸류에이션 조정을 예상하지만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어 S&P 500의 실적 성장 스토리는 시장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밸류에이션 확대와 이익 성장의 기반에 단기적으로도 주식시장 환경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관련 뉴스가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분석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장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버레이션 데이 당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리버레이션 데이가 뭔지, 왜 그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트럼프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이치방크 투자자들이 2022년과 비슷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분석가들은 지금 투자자들이 이란 전쟁 상황을 잘못 읽고 있으며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CA 리서치의 지정학 전략관 맷 터드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에는 익숙해 있지만 중동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중동 분쟁의 영향이 글로벌 경제와 시장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1년을 봤을 때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안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리버레이션은 원래 용어는 아닌데 비유적 표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시장이 요동치는데 이 중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된다. 뭐 이런 표현을 조금 전에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자 유가가 급등했는데 미국 평균 가격을 보면 4달러예요, 현재. 캘리포니아는 5.6달러에서 5.9달러. 근데 LA는 한 5.8에서 6달러 정도. 그러니까 LA가 전국보다 약 한 2달러? 2달러 정도 비싼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가스 구조입니다. 자, 그럼 캘리포니아가 어쨌든 높은데 왜 캘리포니아 가스 가격이 항상 높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세금 때문만은 아니고 세금, 규제, 공급 이 세 가지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비쌉니다. 먼저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주유세와 탄소 관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주로 갤런당 약 70센트에서 1달러 수준의 세금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다 환경 규제가 이거를 맞추기 위해 정제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합니다. 자, 거기다가 캘리포니아에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냐면 정유소 수가 원래 적었는데 일부가 폐쇄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생산 시설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원유 생산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나 해외에서 기름을 들여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운송비와 물류비가 추가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별도의 연료 규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생산된 휘발유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독립된 연료 시장처럼 운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은 제한된 구조가 형성돼 가격이 높게 유지됩니다. 한마디로 다시 요약해드리면 캘리포니아의 높은 가스 가격은 높은 세금, 당연히 세금도 높고 강한 규제, 거기다가 제한된 공급 구조가 결합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 현물 가격이 0.7% 하락해서 온스당 4,792.89달러를 기록했고 장중에는 4월 13일 이후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말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혼란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데 이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금의 매력이 약해졌다. 이 분쟁에서는 금보다 달러가 더 선호되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뚜렷하고 지속적인 긴장 완화가 없는 한 금 가격은 5천 달러 아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금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은, 백금, 팔라듐, 다른 금속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금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최근 약 7만 8천 달러까지 가면서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하락해서 현재는 뭐 한 7만 4천, 7만 5천 구간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문가들은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움직임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충돌 우려가 커지면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상황은 과거와 달리 가상자산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예전에는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전쟁이나 금융 불안 시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평가받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S&P 500 등 주요 지표하고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장 큰 변수로 꼽는데 중동 긴장이 완화될 경우 가상 자산 시장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갈등이 심화될 경우 추가 하락 압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자, 사실 주간 일정을 좀 정리해 드리면서 이번 주에는요, 수요일에 케빈 월시 상원 인준청문회를 가장 좀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미 상원이 임명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준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 청문회는 그가 미국 중앙은행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정치 경제적으로 검증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며 달러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리인데 따라서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만 공식 임명이 가능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금리 인상 또는 인하 방향, 인플레이션 대응 전략, 유가 상승이나 전쟁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 그리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여부 등의 주요 질문으로 다뤄집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닌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과 향후 금융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미 증시는
항공, 소비, 기술, 반도체,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주요 경제 발표가 집중되면서 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주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미 알래스카 에어가 발표를 했고요. 내일 화요일에는 헬스케어 항공업종 실적이 집중이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다 발표를 하겠죠.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됩니다. 보잉, 엘레반스 헬스, 테슬라, IBM, 서비스나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목요일에는 아메리칸 에어하고 컴캐스트, 금요일에는 프로텍 앤 겸블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이번 주 전체 흐름은 한마디로 항공, 소비, AI 기술, 반도체, 헬스케어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주간입니다. 시장은 여행 수요, 소비력, 기술 성장, 의료 비용 흐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향후 경기 방향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